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모처럼 미국에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야기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의 금융주들이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에 훈풍을 불게 했다는 기사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덩달아 우리 증시도 같이 올랐죠. 근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를 언론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국 감세 철회 이슈고, 두 번째 이유가 진짜 메인인데 금융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은행들의 실적 호조가 증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이번 상승의 이유를 그거 두 가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영국의 감세한 철회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밀어붙였다면 전 세계가 통화 긴축하는 상황에서 영국은 돈을 더 풀겠다는 거니까 잘못하면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영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시장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철회안을 호재로 받아들인 거 일부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감세 정책이 세금을 덜 내는 만큼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거죠.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통화 완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맞아요. 영국의 감세 정책이 세계적인 긴축 기조를 거스르다 보니까 파운드화 가치에 불안을 줬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번 감세안 철회가 이번에 갑자기 나온 이슈도 아니고, 감세안 발표하고 파운드화 폭락 맞고 총리 교체 이슈까지 불거질 정도로 거센 반발에 부닥치면서 몇 주 전부터 일부 항목씩 감세안을 철회해오던 과정이라 사실상 정책 방향성으로 보면 대부분의 감세안 철회가 거의 예정돼 있던 이슈였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호재는 맞으니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은행주 실적 늘었다 하면서 증시에 훈풍이 분다는 식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제 안도랠리 시작이다, 바닥 잡기에 충분한 가격 하락이고 지금처럼 많이 떨어졌을 때 쌀 때 사자고 하면서 이런 기사들로 시장 전체의 방향성 자체가 바뀐다는 식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금융주 실적 좋아졌다고 하면서 시장 띄우는 이 부분은 거의 어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기대치 이상으로 잘 나왔다는 건데 이게 왜 어거지입니까? 이게 어거지인 이유는 뭐냐? 일단 그 전에 언론에서는 자꾸 금융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은행주고요. 그것도 미국 대형 은행주고, 그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실적 발표를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미국 은행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이 말 들으면 바로 드는 생각이 은행들이 실적 좋으면 금리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자로 돈 벌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보자마자 뭐가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1년 내도록 주식 가격이 이렇게까지 빠지고 시장이 내려앉은 이유가 미 연준에서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빚 못 갚는 부실 우려도 커진 거고, 은행들은 대손 충당금도 늘고 가계기업들은 이자 부담에 소비도 투자도 줄여서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계속 커지니까 이걸 반영해서 주식 가격도 그동안 계속 내려앉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악재로 반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금리 인상 덕분에 은행주 호실적이라 하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전환된다고 해버리면 이건 뭐 자다가 옆차기 하는 소리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다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알잖아요. 아무리 금리 인상 덕분에 은행들의 실적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호재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채 부실 위험이 더 크고 이자 부담 증가로 소비와 투자 등 이런 게 하락하는 부담이 더 큰 거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 못하는 그런 돈 1억 빌려주고 100만원 받던 이자 150만원 받게 됐다고, 실적 늘었다고 어닝 서프라이즈니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하는 건, 이건 솔직히 듣는 사람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이렇게 말하는지 불쾌한 느낌도 들죠. 그쵸.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은행한테 호재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가 일반적인 경제 상황하고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하는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그때는 경기가 괜찮고요. 금리를 올리는 의도 자체도 경기가 과열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속도도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는 금리를 올릴 때 0.25%씩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갑자기 부채 위험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기대감을 꺾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좋죠. 경기 침체를 걱정할 정도 수준도 아니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네. 근데 지금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느는 것보다 갈수록 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더 커지는 거예요. 호재를 호재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솔직히 그걸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보면 80년대 이후로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 실제 이런 일을 인생에서 거의 처음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익숙하다는 듯 하면서 위기를 마치 남의 얘기하는 듯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깔려 있죠. 우리 서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같이 공감할 만한 쉬운 개념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하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5%가 됐다고 칠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는 훨씬 더 높겠죠.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우리가 접하는 금리가 5%라고 치자고요. 일단 금리가 5%가 되면 그게 사업이 됐든 투자든 빌린 돈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거라면 무조건 수익이 5% 이상이 안 나오는 사업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시중금리 이하로 나는 수익은 손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이든 투자든 다 메리트가 없다는 의미죠. 기껏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저금리 때는 이자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사업이나 투자가 꽤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자 이상 수익을 못 내는 마진율이 적은 사업이나 투자 같은 것들은 자연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거기와 거래하는 다른 사업체들을 위태롭게 할 거고요. 투자 쪽도 마찬가지로 투자 시장 위축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득 감소, 소비 감소, 침체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는 거고요. 언론에서는 침체라고 유하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 정도 속도의 금리 인상 이후에 벌어질 일은 침체가 아니라 불황에 더 가깝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어느 정도 크냐면 예전에 기억하실 건데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문 닫고 매출 줄고 사람들 격리되고 하면서 가계소득 주니까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니까 정부가 대책 마련한다고 지원금을 푼 적이 있습니다. 국민 88%에 달하는 거의 전 국민들한테 1인당 25만원씩 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원씩 지원금을 나눠줬었는데요. 이때 언론 보도에서도 한참 나온 얘기지만 물론 잠깐이긴 한데 정부에서 돈 들어왔다고 가계 소비가 바짝 늘어나게 되죠. 기억납니다. 잠깐 반짝 수준이긴 했지만 그때 1인당 25만원씩 풀었을 때만큼은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컸죠. 근데 이게 금리 인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근데 이때 정부에서 푼 돈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국비 8조 6천억에 지방비 2조 4천억에서 대략 11조 원 정도 됩니다. 11조가 그 정도 파워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맨날 몇 조 몇십 조 이러니까 다들 둔감해져서 조 단위의 엄청난 돈에도 감이 없어진 겁니다. 그 당시 일시적이긴 했지만 11조라는 돈이 그만큼 실물 경제 분위기를 띄웠다는 거예요. 감을 잡기 위해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금리 인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조사한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만 뛰어도 이자 6조 5천억 원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가 뛰면 2배니까 13조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이 내는 이자 다 빼고 순수 가계 입장에서만 이자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비로 쓸 수 있었던 돈 13조 원이 고스란히 이자 갚는 데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기준금리 1% 올렸을 때 얼만큼 소비가 감소되는지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감이 오네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제가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벌어서 이자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금리가 올라서 갑자기 이자 150만 원 내고 남은 150만 원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다니는 직장 위태위태해지고 내가 산 주식들 다 떨어지고 이게 다 금리 인상 때문에 벌어질 일이죠. 사실 이미 시작된 측면도 있는 거고요. 살벌하네요. 직장 위태위태하고 주식 다 떨어졌다는 것도 앞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 여파는 다른 쪽에도 침체나 불황의 형태로 번질 거고. 네, 그만큼 호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금리 올리는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경인데 금리 올라서 금융주 실적 좋고 이를 계기로 증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니 하는 이런 소리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감언이설과 탄탄한 논리로 감추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놈이 바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인지 이해하실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긍정의 청신호로 볼지 아니면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으로 인식할지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자체는 우리가 설마 하면서 의심해서 그렇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한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인식하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은행 실적이 올라서 좋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 커지고 있는 부채 부실 위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위기감이 생기면 방산업체가 관심받고 주가가 오르죠. 하지만 막상 전쟁이 진짜 터지면 방산업체가 폭격의 1순위 선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은행들의 실적 호조,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